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토시오. 그는 아내와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쑥 야사카란 남자를 공장 직원으로 채용한 토시오.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야사카를 직원으로 들인 걸 알고 아내 후미에는 잔소리를 하지만 단기식으로 잠깐 이 공장에 머무는 거라 얘기하는 토시오. 그런데 단순히 직원으로 채용된 것뿐 아니라 토시오의 집에 머물게 된 야사카. 그는 속옷바람으로 모녀 앞에 나타나는가 하면 한밤중에도 불을 켠 채 잠이 들고 엄청난 속도로 밥을 해치우며 뭔가 불안한 느낌을 풍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딸 호타루의 오르간 연습을 도와주고 있던 야사카. 이 모습을 보고 그를 경계하던 후미에도 조금은 친밀하게 그와 대화를 하게 되죠. 그뿐 아니라 남편은 도와준 적 없는 바자회 일을 돕기도 합니다. 그러던 그가 후미에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そういった私自身の歪んだ価値観を根拠に人を殺めてしまったことです。 그제서야 후미에는 그가 했던 수상한 행동들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듯 했던 야사카에게 경계가 아닌 동정 혹은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죠. 시간은 흘러 어느 주말, 가족과 야사카는 근교로 나들이를 가게 됩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 그런데 이때 토시오가 야사카에게 어떤 진실을 털어놓았는지 묻자 おめえのことなんか話さねえよ。お前もあの時一緒にいたとか一度も話したことねえよ。 한편 토시오가 딸과 잠든 동안 산책을 나갔던 두 사람은 이런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 후로도 토시오가 자리를 비우면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던 두 사람. 그런데 하루는 후미에가 다가오는 야사카를 밀쳐냅니다. 그런 야사카가 발견된 건 근처의 한 놀이터. 그런데 그곳엔 쓰러져 있는 딸 호타루가 있습니다. 이날 이후 야사카는 사라져버립니다. 그 후 8년이란 시간이 흐른 이곳, 토시오는 여전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달라진 건 호타루가 자유롭지 못하단 것 정도. 한편 이곳에 새로운 직원 타카시가 들어옵니다. 하루는 일을 배우는 견습생인 그가 야사카와 일한 적이 없는지 묻는데 그렇다 하자 何知り合い？父親なんですよ。 본 적도 없는 아버지지만 우연히 아버지가 보낸 편지 주소를 보고 찾아왔다는 타카시. 이 일을 후미에에게 비밀로 하기로 했지만 우연히 야사카가 찍힌 사진을 들고 있는 걸 보고 그가 야사카의 아들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토시오가 숨기던 진실도 이야기하는데 仲間のことは絶対に口割らなかったとか言って。仲間。仲間じゃないか。共犯者。 이 건에 대해 토시오에게 캐묻자 그는 야사카가 살인을 저지를 때 상대방의 다리를 잡고 있던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또한 후미에와 사야카의 불륜도 알고 있던 그는 호타루의 장애가 자신들의 업보라 이야기하죠. 얼마 뒤 야사카가 살고 있는 쪽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 후미에는 동행한 타카시에게 이런 말을 꺼내는데 もしヤサカを見つけたら、あいつの目の前であなたを殺すためだから。 평화롭던 한 가족에게 찾아온 사야카라는 불청객. 그는 딸 호타루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얄궂은 운명은 그의 아들 타카시를 이들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부부를 대신해 업보를 지게 된 호타루처럼 이들은 타카시를 통해 사야카의 업을 청산할 수 있었을까요? 이 작품은 2016년에 제작된 후카다 코지 감독의 작품입니다. 아주 서늘한 서스펜스를 그린 영화이자 섬세한 감정 묘사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두 가족의 실타래를 보여주는 영화였죠.
영화는 토시오의 가족을 비추며 시작됩니다. 이들은 분명히 한 지붕 아래에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연결은 아주 성기게 엮인 매듭이었고 언제 풀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약한 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이들 앞에 나타난 게 사야카. 그는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행동을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다정한 사람입니다. 후미에의 말동무가 되어주는가 하면 호타루의 오르간 선생을 자처하기도 했죠. 즉 사야카는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핍을 해소해주는 해결사였습니다. 자연스레 후미에와 호타루는 사야카에게 큰 호감을 가졌고 아버지인 토시오보다 더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전과자였던 사야카는 잠시 폭주를 멈춘 흉폭한 인물. 결국 이들이 사야카를 전적으로 신뢰한 순간 모든 기대를 저버린 채 그는 최악의 방법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다시 결핍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피해자인 호타루는 건강을 잃고 큰 후유증을 가진 채 살아가야만 했고 토시오와 사야카는 그런 딸의 사정 때문에 억지로 결혼 생활을 이어갈 뿐이었죠. 그런 이들 앞에 나타난 게 사야카의 아들인 타카시. 그는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이들 부부의 일방적인 분노를 받아냅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죄를 자신이 짊어진 것에 대해 억울할 법도 하지만 그는 좀처럼 그런 모습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업을 자신이 청산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인 것 마냥 담담히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런 타카시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 분노와 진실입니다. 그는 이유 없는 비난에도 묵묵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심판이 아닌 사적 제재로 벌여지는 인민재판. 소리쳐 그 상황을 부정하는 게 당연함에도 그는 무언가 빠져있는 사람처럼 그 불합리한 상황도 덤덤히 껴안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이 부부가 끝내 알고 싶던 사야카의 알 수 없던 행동, 그리고 사야카의 현재 행방 등에 대해 알기 어렵게 만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찾는다기보다 이 가족이 가진 슬픔이 그저 해소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사건을 대하며 말이죠. 결국 제대로 된 비난의 관역을 찾지 못한 가족의 분노는 끝내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모든 진실이 흐릿해져 가는 상황 속 좌절의 깊은 늪에 빠진 이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었으니 말이죠. 결국 앞세대인 아버지들의 살인과 살인 공조, 이때 잘못 꿰어진 단추는 후세대인 아이들에게 유탄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최초의 업보는 아주 잔혹한 운명의 굴레로 이들을 몰아넣게 했던 거죠. 작품은 상징과 은유를 통해 러닝타임 내내 묘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결말 부분에서 약간 힘이 빠진, 조금은 알기 힘든 마무리가 된 점은 아쉽지만 그 아쉬운 장면 역시 앞부분의 복선을 회수하는 장면이라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앞 세대의 잘못된 행동으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던 영화, 그리고 결핍과 충족을 뒤섞어가며 서서히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현하고 있던 영화 하모니움이었습니다. あ、来た来た来た。